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은 리볼빙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뉴스라든가 뭐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가 어떤 댓글이라든가 보다 보면 리볼빙 사용액이 20대가 갑자기 급증을 했고 연체율이 증가를 했고 이로 인해서 20대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합니다. 글들도 많이 접하는데요. 뭐 리볼빙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긴 한데 이제 이게 갑자기 공격적으로 카드사에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 시점부터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출에 있어가지고 DSR 규제가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게 좀 심해졌어요. 왜냐고 하면 이제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뭐 신용카드라든가 할부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때는 뭐 현금 서비스라든가 카드론을 통해서 이율을 많이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DSR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같은 경우는 부채에 잡힙니다. 하지만 리볼빙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출의 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그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결제일이 되었는데 뭐 신용카드 결제에 부담을 느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제 비율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갚아야 되지만 뭐 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뭐 나름대로 비율을 소비자가 정해가지고 요것만 갚으시면 연체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번 달에 뭐 갑자기 뭐 돈 쓸 일이 많았다든지 뭐 소득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이유 등으로 특히 코로나 때 이런 상황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연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소위 말해서 2월 된 원금 같은 경우는요. 이거에 대한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2020년 2년 카드사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이 15.6에서 18.4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자 한도 그 금리 한도가 20%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지금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연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리볼빙으로 이월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눈덩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계속 사용한 지 뭐 6개월, 1년 이렇게 많이 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제 2004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 대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 DJ 정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시 IMF를 겪고 나서 이제 내수 소비 신작을 위해 가지고 신용카드 이쪽을 키웠죠. 육성을 했고 그때 당시 제가 아마 이 나이 때쯤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전후입니다. 졸업을 하기 직전 졸업한 후고 막 카드 대란 터졌을 때는 제가 졸업한 이후인데 그때 당시 신용카드 정말 어떤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뭐 대학생한테도 신용카드 만들어주고 뭐 소위 말해서 지하철역 그 우리가 출입구 앞에 가판대 같은 데서도 뭐 특별한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좀 무리하게 소득에 대비해서 생각 없이 쓰던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터지면서 그때 당시 업계 1위였던 LG카드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고 그때 당시 한참 심했을 때 신용불량자가 무려 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이런 어떤 일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꼭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안 좋은 사태를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뭐 30대 후반 그리고 뭐 40대 그 이상 위로 올라가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카드 대란, 이 카드의 무서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용카드 리볼빙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어 40대 이상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2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03년도 카드 대란 즉 이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후에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경험을 못한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약탈적인 카드사들이 어떤 선량한 20대들한테 유혹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20대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의 어떤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뭐 고등학교라든가 뭐 대학교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금융교육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황당했던 건 뭐냐고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핸드폰을 개통을 하면서 그때 당시 뭐 어떤 그때 아마 KT를 제가 개통을 했어요. KT를 개통하면서 어떤 신용카드를 뭐 한 달에 얼마 이상 이용하면 한 돈 많은 정도 빼준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안 쓰고 체크카드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용카드를 안 썼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때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용카드를 개설을 했어요.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얼마 이상은 매달 써야 된다고 하니까 썼는데 근데 제가 이상한 게 뭐였냐고 하면 좀 쓰다가 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그 잔액이 요즘은 문자로 뜨잖아요. 그런데 그 잔액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아마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리볼빙에 가입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리볼빙을 가입한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서류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체크를 했겠죠.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뭐 그런 거 가입할 때 제대로 고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고지는 했겠죠. 고지는 했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하도 많은 이야기 하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그게 어떤 자동으로 리볼빙이 됐어요. 그쪽에서 먼저 뭐 할 거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동 리볼빙 신청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용카드액이 만약에 뭐 한 달 결제액이 100만 원이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잔고가 뭐 8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그게 20만 원이 리볼빙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결국은 그거를 일시불로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아예 리볼빙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볼빙을 막아버린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이런 나쁜 마케팅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리볼빙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돼요. 신용카드 자체를 쓰지 마라. 신용카드 그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이제 소득공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혜택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현금이라든지 체크카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소득공제 때문에 쓰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체크카드를 쓰더라도 뭐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득공제는 되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신용카드를 쓰면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혜택에 비해서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좀 작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체크카드 쓸 때보다는 확실히 좀 가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리볼빙을 아예 그냥 막아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특히 지금 신용카드 20대들 리볼빙 사용의 급증을 보면서 좀 어떤 문화 같은 게 좀 많이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뭐냐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플렉스한 그런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특히 20대 여성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을 산다. 이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여행도 그렇고 이런 거를 사실상 일시불로 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리볼빙 서비스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가면 이게 눈덩이처럼 이게 불어나요. 그리고 이게 한 1년, 6개월, 1년 넘어가 버리면요. 진짜 이자에 복리로 붙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리볼빙은 아예 그냥 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